근데 1970년에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이릉탑 앞에서 당시 수상인 빌리 브란트가 헌화를 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헌화를 끝내고 일어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이릉탑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전해지고 많은 사람 세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죠. 이게 이제 독일인의 이제 자세인 것이죠. 자기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이 총리가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총리인 안젤라 메르켈도 마찬가지 같은 입장을 또 얘기를 하지요. 2015년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서 안젤라 메르켈이 하는 말은 우리는 희생자들과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기억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만행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다 라고 했죠. 독일의 이 아래에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게 독일 지도고요. 그 옆에가 이제 동유럽인데 붉은색 점들이 강제 수용소가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 곳곳에 동유럽에 수용소가 있었죠. 독일은 이 수용소들은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데가 바이마르에 있는 부호말트 강제 수용소예요. 너도반나무라는 뜻인데, 그래서 부호말트 강제 수용소, 이곳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실려 수송되고, 거기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또 노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가스실로 가고 소각되어지고, 이런 이제 그 끔찍한 그 역사의 현장이죠. 바이마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괴테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괴테가 거기에서 세계적인 시인으로, 작가로, 또 정치가로 그래서 만년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떨어진 곳에 이처럼 또 끔찍한 그런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독일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철학과 문학과 음악의 그 예술의 나라인 이 얼굴과 또 그 끔찍한 과거를 담고 있죠. 이 과거를 이제 이 독일인들은 어떻게 대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가. 여기는 이제 이 수용소들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직접 역사를 배우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는 그 끔찍한 역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서로에게 이제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죠. 다시 기억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우리의 그 인간 모두, 어쩌면 우리에게 내지는 그 야만성에 대한 경계이지요. 유럽 여행하다가 그 보도블록에 혹시 이런 동판 조각을 보셨을까요? 한 10cm, 가로 세로 10cm의 동판은 번쩍여요. 그래서 보도블록과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걷다가 이게 뭐지? 하고 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춤돌이라고 하는데 1992년에 베를린의 그 예술가인 군터 댐니시가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이 한번 보면은 여기에 듀른나허가 살았었고 태어난 연도가 있고요. 1940년에 끌려가서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로 끌려가 죽은 이들이 살았던 그 집 앞 보도에다가 이런 동판화를 새겼습니다. 여기는 그 앞에 많은 가족이 희생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6만 9천여 개가 독일과 그 유럽의 도시에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이 주춤돌을 한 120개 넘게 제가 본 것 같아요. 프라이부르크는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도 알려져 있죠. 근데 프라이부르크는 또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총장 때 학생들에게 하일 히틀러의 격려를 또 하도록 했던,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치욕의 그 역사의 도시인데 이 곳곳에 그 시대의 그 시대를 반성하는, 성찰하는
추모비, 기념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북 중심가에 깔려있는 주춤돌이고요. 여러분 그냥 프라이북 가시게 되면은 시내에서, 바로 곧장 시내에서 중앙역으로 가는 이 육교입니다. 육교의 이런 예투 하나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투의 이름은 이친예투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이 길을 정신없이 끌려가다가 떨어진 예투도 짓지 못하고 수용소로, 또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추모하게 한 그러한 이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도시 곳곳에 그 시대를 증언하고 또 자신들이 저지른 그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내고 또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러한 이 추모비와 또 기념비들이 곳곳에,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베를린 홀로코스트 이제 추모광장이죠.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여러분 여기가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강화라 이제 광장이라고 했는데, 독일 그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그 문 가까이 또 국회의사당 그 앞쪽인가요? 거기에 이제 놓여 있어요. 그 광장에 2,711개의 이제 사각 기둥들, 큰 이제 콘크리트 이 블록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죠. 아마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그 콘크리트 이 블록들이 좀 침식이 돼가지고 이 안에는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2개를 드러냈는데 나중에 1개만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지금 2,010개가 되죠. 그래서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구조가 안에 들어가면은 평평하지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그 길이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 걸을 때는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을 향해 들어갈수록 땅이 움푹 커지는 구조라겠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뭔가 갇혀있는 느낌, 미로 속에 들어간 느낌,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용소에서 갇혔던, 수용소에서 또 가스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그 수용자들에 대해서 그 심정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멀리서 보면은 거대한 큰 묘지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인상을 보기도 하고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어떻든 독일인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이 만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잊지 않고자 망각에 저항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시문학은 어떻게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레히트를 한번 택했는데요. 베르톨드 브레히트는 우리에게 극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7, 80년대에 브레히트의 작품이 많이 그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아주 호응을 얻었고 또 굉장히 많이 읽혀진 작가입니다. 근데 브레히트는 또 시도 많이 썼습니다. 브레히트는 이 시기를 보면은 히틀러가 나치당이 1926년에 이제 나치당이 생기고, 그리고 곧 히틀러가 이제 집권하게 되죠. 1933년에. 그때 브레히트는 망명길에 나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비인과 스위스와 파리와 미국을 전전하면서 이제 이 방랑길을 돌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동베를린으로 가서 자기의 이제 극작품을 이 서사극의 한번 무대에 올리게 되죠. 그 이제 쓴 시 중에 그 시대 망명길에 쓴 시입니다. 33년에서 38년 정도 사이에 쓰여졌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에서 한 대목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시에 운을 맞추는 것이 거의 오만처럼 느껴진다. 꽃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탄과 엉터리 하가의 연설에 대한 경악이 내 가슴 속에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바로 두 번째 것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다.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운을 맞추고 미사여구를 넣는다는 게 이게 오만처럼 잘못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꽃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탄은 자연에 대한 감탄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엉터리 하가의 연설에 대한 경악이 시를 쓰게 한다고 했습니다.
엉터리 하가는 히틀러를 이제 지칭하겠죠. 하가가 꿈이었다는 히틀러의 연설에 대한 이 끔찍한 그 연설에 대한 경악이 바로 브레히트가 시를 쓰게 되는 그런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히트는 이 시기에 이 끔찍한 이 혼동